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는 금고의 이미지였어요. 그 건물 어딘가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 계획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순서처럼 느껴졌어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곳은 국경 근처에 있는 관리용 관저였습니다. 서류상 명칭은 휴식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냥철이 되면 고위 간부들이 내려왔고 며칠 머물다 조용히 사라졌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관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쉬는 장소가 아니라 돈이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의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총을 들고 서는 병사도 아니었어요. 보급을 담당한 하사관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관리하는 위치였고 숫자와 장부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겉보기에는 위험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보급은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조절하는 자리는 늘 위험했어요. 그날 낮에도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 중도 아니었고 행군 중도 아니었어요. 그냥 줄을 서 있다가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달려왔어요. 맥을 짚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상급자는 상황을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냐. 그 한마디로 상황은 끝났습니다. 병사는 들것에 실려 옮겨졌고 주변은 빠르게 정리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얼굴을 봤어요. 살이 빠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형태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급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지급된 식량량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어요. 규정 위반도 없었고 상급 결제도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수치는 맞는데 현실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분명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만 관저 보급 점검이 3번 잡혔습니다. 보급 점검은 원래 자주 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식량을 옮겼고 연료를 옮겼습니다. 술과 담배도 함께 전달했어요. 지시된 목록 그대로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받고 늘 지나던 폭도를 걸었습니다. 폭도 끝에는 항상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비병 2명이 교대로 서 있던 문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이상한 배치였습니다. 그 문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두꺼운 철문이었어요. 일반 창고 문과는 달랐습니다. 번호도 없었고 명패도 없었으며 경고문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문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첫날에는 이유를 몰랐고 둘째 날에는 느낌이 왔습니다. 셋째 날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문은 열지 말아야 하는 문이라는 것. 아무 말이 없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넷째 날 밤,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그 문이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관저 근무 마지막 날, 고위 간부 한 명이 도착했어요.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경비 인원이 늘었고 출입 통제가 강화됐어요. 그날 밤, 저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점검을 다시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관저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도를 걷던 중 전기가 한번 깜빡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돈으로 오늘 쓰러진 그 병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철문 앞이었어요.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 문 앞에서는 항상 확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관저 배치도, 반복된 점검도, 야간 지시까지도 모두 한 방향으로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까지는 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날 밤, 저는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어요. 열기 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숫자가 정렬된 표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줄은 아직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줄은 이미 끝에 가까웠어요. 보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윗선에서는 늘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애매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라는 지시였어요. 그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항상 현장에 맡겨졌고 그 현장에 저는 오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정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게 실제 분량에서 조금씩 빠졌어요. 그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말수가 줄었고 누군가는 훈련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이 불리지 않는 병사들이 생겼어요. 사라졌다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명단에서 빠졌어요.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계속 봤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게 됐어요. 보급 창고는 숨길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항상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곡물 냄새와 연료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한 번 알면 잊기 어렵습니다. 그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계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급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내용이었어요. 답변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알아서 조정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다른 병사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밥을 남기는지, 누가 물을 먼저 마시는지, 누가 밤에 잠을 설치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록상으로는 나간 적이 없는 물자가 실제 창고에서는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확인했고 다시 대조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창고를 확인했어요.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공식적인 선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규칙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남은 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뿐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보급은 중립적인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미 선택이 개입된 일이었어요. 그 무렵 외부 사람과 처음으로 말을 섞게 됐습니다. 정식 만남은 아니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술자리가 있었고 불만이 오갔고 서로 조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필요해지면 연락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비용, 사람을 움직이는 비용,
시간과 위험까지 포함한 계산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버텨도 도달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 계산은 저를 망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정리해 줬어요. 이 길은 막혀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관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표시 없는 철문과 말없이 길을 터주던 시선들, 그 장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시작돼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결과라는 걸요. 계산을 끝낸 뒤부터 저는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는 단위가 아니라 남은 횟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상태로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어요. 장부를 넘길 때마다 이미 써내려간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지워질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보급은 더 줄어들었고 설명은 더 간단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말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그 말은 이제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질문을 멈췄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 대신 불이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관저 근무에서 빠지는 경우, 보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유 없이 호출되는 경우까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각자 계산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 계산이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저는 우선 보급 흐름을 다시 정리했어요. 어디서 무엇이 들어오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감시도 심했고 변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남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 말입니다. 그 흐름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췄어요.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끝에서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중간 어딘가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는 순간 제가 먼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접근 가능한 장소, 접촉 가능한 시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까지요. 그 계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미 조건은 갖춰져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때 전에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필요해지면 연락하라는 말이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해질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서두를수록 실패합니다. 대신 관저 쪽 근무 기록을 다시 봤어요.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항상 작은 점검이 반복됐다는 점이었어요. 식량 점검, 연료 점검, 시설 점검, 그 중에서도 야간 점검이 끼어 있었습니다. 야간 점검은 효율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들어가고 사고 위험도 커져요. 그런데도 특정 시기에는 반드시 한 번씩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 시선이 흐려지는 시간, 기록이 느슨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야간 근무표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그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이름이 보였어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빠지지 않고요.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빠질 때와 빠지지 않을 때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를 따라가자 관저 근무 일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철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 표시 없는 철문. 그 앞에서 멈추던 발걸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경비병. 그 장면이 이제는 따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의 구조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 구조 안에 우연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급을 맡고 장부를 다루고 현장을 오래 지킨 사람. 그 자체로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차분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늦게 첫 행동을 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기록에는 남지만 의미 없어 보이는 움직임들, 일정 조정, 순서 변경, 보고 시간 미세 조정. 그런 변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연습이라는 걸요. 그 연습을 통해 누가 반응하는지, 누가 무관심한지, 누가 예민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엄격하고 폐쇄적이었지만 안쪽은 사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구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언제 더는 미룰 수 없는지. 그 계산의 끝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것.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준비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점검이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 있었어요. 그 항목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단순한 행정 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면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어요. 앞에서는 맞는데 뒤에서 틀어졌고 합계는 정확한데 세부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하나입니다. 어딘가에서 의도적으로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전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최근 것만이 아니라 몇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익은 패턴이 보였어요. 특정 날짜, 특정 근무조, 특정 점검 이후 항상 같은 항목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그 날짜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중 몇 날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처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들의 공통점은 항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점검, 야간 이동, 야간 보고, 낮에는 없던 절차가 밤에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날마다 관저 쪽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경계가 느슨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한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늘 피곤해 보였던 사람. 야간 근무에 자주 들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출도 아니었고 처벌도 아니었어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진 시점과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 겹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빠졌고 그 자리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대신해 역할을 이어받았고 누군가는 그 공백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관저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형식상 남아있는 기록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게 항상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한 기록은 의심해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의 기록이 지나치게 깔끔했어요. 지연도 없고 수정도 없고 누락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기록치고는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그 시간대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보급 수치가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움직임이라는 걸요. 그 구조는 눈에 띄지 않게 설계돼 있었고 서로를 직접적으로 알지 않아도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람도 대체할 수 있었고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함이 먼저 왔어요. 이제야 전체 그림의 일부를 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제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움직인 사소한 조정들, 무의미해 보였던 기록 수정들, 그 모든 게 이미 이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고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류가 아니라 제 손을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항목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심하지도 않았어요.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 그 정도였습니다. 그건 경고일 수도 있었고 초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는 순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구조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때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더 깊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는 게 많을수록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건의 한복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건의 방향이 아니라 결말이 문제였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북한에서는 항상 늦게 옵니다. 의심이 먼저 들면 그 순간 이미 문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정상적인 점검이었어요. 당 조직에서 내려온 생활 총화 준비 지시와 함께 보급 관련 자료를 재정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 총화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입을 닫습니다. 그 자리는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을 지목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보급 장부를 다시 맞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에서 요구한 항목은 기존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정치 행사 대비 특별 소모량.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치 행사는 언제나 이유가 됩니다. 누구도 그 필요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치가 이미 과거 기록에 소급 적용돼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의 숫자는 누가 손대도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건 체계의 문제라기보다 통제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 조정을 한 시점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과 보이부 점검 일정이 겹친다는 걸 보게 됐어요. 보이부 점검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습니다. 예고가 되는 순간 점검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야간에 갑자기 사상학습이 잡혔던 날입니다. 사상학습은 보통 낮에 합니다. 밤에 한다는 건 이미 대상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날 한 병사가 학습 도중 불려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이름은 생활총화 명단에서 빠졌어요. 전출도 아니었고 사고 처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야간 근무가 유난히 많았고 관저 인근 순찰에 자주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이후 보급 수치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배급소에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창고에서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개인이 빼돌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직 안에서 묵인된 흐름이라는 걸요. 북한에서 묵인된다는 건 지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당 조직, 보위부, 행정 라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설계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빠져도 구조는 유지됐고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주변에 말수가 줄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괜히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건 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연루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소속 간부가 서류를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요즘 장부 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확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가 경고가 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수치가 복잡해졌다고 답했어요. 정치 행사 대비라 검토할 게 늘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 제 생활 총화평가는 눈에 띄게 평이해졌습니다. 칭찬도 지적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아무 말도 없다는 건 관찰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정리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면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 역할이 이미 정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 가만히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확성기에서 정치 구호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충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이름이 불릴 것이냐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제 것이 될 가능성도 이미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구호는 같았으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줄을 선 모두가 앞만 보고 있었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의 공기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내 옆에 선 철수는 계속 손을 비볐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지만 손끝이 하얘졌고 피가 돌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는 같이 불릴 수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 소대장은 종이를 천천히 펼쳤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 그 짧은 침묵이 항상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그 침묵은 사람의 등을 미리 굳게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불렸고 두 번째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렸습니다. 순서는 우연이 아니었고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말만 전해졌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건 여기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지도 보였습니다. 이미 앉아 있었고 서류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소속 표시는 일부러 가린 형태였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소대장이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와 밖은 같은 건물이어도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불린 건 철수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곧게 앉았습니다. 훈련 때보다 더 반듯했고 고개 각도까지 정확했습니다. 몸이 먼저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서류를 넘겼고 종이 마찰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언제부터 섰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하루도 틀리지 않고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 정확함이 이 방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날 관저 인근을 지났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깐 말을 멈췄고 눈을 내렸습니다. 정적은 몇 초였지만 방 안이 공기가 굳었습니다. 명령이었다고 짧게 말했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누굴 봤는지를 다시 물었고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철수의 목이 크게 움직였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말하자 서류가 덮였습니다. 그 소리는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회의는 끝났다는 표시였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일어나며 나를 잠깐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부탁도 원망도 없었고 체념만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의자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곧 사라질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질문은 같았고 근무 기록, 자제 흐름, 보고 체계였습니다.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 연습한 말만 조심스럽게 골라서 답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서류를 보다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고 확인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동무는 요즘 조직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미 보고된 내용이라는 걸 나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확인 절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 문제로 생각이 많았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였다고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조직 지도원이 그 말을 받았고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이 방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지만 무게는 점점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자물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확정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가 사라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없었고 다른 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숙소는 숨 막히게 조용했고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아예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확성기에서는 정치 구호가 흘러나왔습니다. 기강 확립, 사상 점검, 충성 강조라는 익숙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들이 목을 조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위에서부터 굴러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저 순서대로 불릴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완전히 사라질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이 평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확성기 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전 인원은 연병장으로 즉시 집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낯선 단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급히 만든 임시 단상이었습니다. 이 단상은 항상 좋지 않은 일에만 사용됩니다. 부대 정치지도원이 먼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조직 생활 총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화라는 말은 정리라는 뜻이고 정리는 제거를 의미합니다. 연병장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중대장이라는 이름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발끝은 무거웠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자마자 정치지도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중대장은 최근 조직 기강을 심각하게 회의하게 했으며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계속 불렸습니다. 최근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철수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북한식 제거 방식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기 전에 기억부터 지워집니다. 이제 공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사상투쟁 발언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지목되어 즉석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본보기였습니다. 그때 정치지도원이 고개를 들고 연병장 한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자 수백 개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계산만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내가 단상 아래에 서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는 최근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변명이 죄가 됩니다. 그는 내 기록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무 동선, 야간 이동, 보고 지연, 모두 사실이었고 모두 덫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무는 적대적 사상에 노출된 인물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병장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말은 체포 직전 선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상투쟁을 명령했습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사람은 같은 소대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비판했습니다. 내 표정이 늘 굳어 있었고 조직보다 개인을 먼저 봤다고. 그 말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외운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무는 아직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조직적 배려로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는 계속될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연병장은 해산되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왔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곧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를 떠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용장화를 신고 얼음 위를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숨어야 했습니다. 흙바닥 위에 엎드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 손은 칼을 쥐었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 속 지도와 메모를 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낯익은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이곳은 북한 군부대 근처 폐초소였습니다. 내 마음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을 의도적으로 흐트리며 뒤로 돌아본 순간 눈앞에 불빛이 휙 스쳤습니다. 누군가 날 찾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숨을 더욱 죽이고 흙 냄새를 삼켰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무릎이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꼴이었습니다. 불빛은 잠시 머물렀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굴렸습니다. 기어가며 머릿속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몇 초만 늦어도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야,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간부의 톤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몸을 낮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과 가까울수록 감각은 살아납니다. 차가운 공기, 땅 냄새, 발걸음 소리. 이 순간을 지나면 한 발짝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짝이 목숨과 직결되었습니다. 옆으로 굴러 진흙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입안에 흙이 들어왔지만 참았습니다. 손가락은 차가워졌지만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군의 경보였습니다. 이 소리가 울리면 도망칠 틈도 없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폐초소로 향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조차 없는 버려진 건물입니다. 사람이 안 쓰면 감시는 느슨해집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벽의 거친 질감, 그리고 균열 속 먼지가 날렸습니다. 잠시 멈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빛이 얼음 위에 비치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불빛과 연기가 섞였습니다. 뒤쪽 동료가 잡혔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몸을 떨며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살아남아요.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군복을 벗고 진흙 속에 숨겼습니다. 옷은 표식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분명 눈에 띕니다. 맨몸으로 어둠 속에 섞이며 숨을 참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찔렀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기어가며 마지막 계산을 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발걸음, 길의 방향, 폐초소 위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실수하면 끝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하며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차가운 공기를 삼켰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이탈을 준비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